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고객 관련 마케팅 용어입니다. 예, 마케팅 비율과 관련된 마케팅의 여러 지표들과 관련된 내용 또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고객의 충성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 고객의 충성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기간의 시작 지점이 고객 수와 종료 시점의 고객 수의 비율, 시작 지점의 고객 수와 종료 시점의 고객 수. 자, 이것이 높다면 고객의 충성도를 향상시키는데 성공했다는 의미가 된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이것도 이번에 하나씩 제가 여기 지금 보기에 나온 이 지표들 한 번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미비율과 마찬가지라고 했죠. 네, 마케팅 지표들도 반복적으로 듣고 읽고 영상 보고 반복적으로 학습합니다. 고객 유지율이라는 것입니다. Customer Relationship Rate다. 기업이 특정한 기간에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고객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고객의 충성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하고자 하는 기간의 시작 지점과 고객 시작점의 고객 수와 이 종료 시점의 이 고객 수의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바로 고객 유지율 CRR이 되겠습니다. 신규 고객을 새롭게 확보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데 투자할 때 더 많은 이익이 창출되는 효과입니다. 제가 요거는 계속 누차 말씀드리죠.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유치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비용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높은 CRR은 이 기업이 고객 유지하고 충성도를 향상시키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자, 이 문제의 정답은 고객 유지율이죠. CRR. 자, 그러면 NPS는 뭐냐? NPS 순수 고객 추천 지수. 자, 고객이 기업의 제품과 당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영업 활동을 해서 판매하는 이런 제품들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 그렇게 해서 추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를 NPS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기업의 충성도를 판단할 수 있는 수치, 당연히 고객의 충성도를 판단할 수 있는 수치죠. 주로 설문 등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추천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만 있죠. 그래서 추천 비율과 비추천 비율을 뺀 수치로 계산한다. 이게 순수 고객 추천 지수 NPS라는 거, Net Promoter Score입니다. 자, 그 다음은 고객 생애 가치 LTV. 이거 중요합니다. 고객이 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 등의 관계를 유지하여 발생시키는 가치를 나타냅니다. 이게 얼마나 되느냐,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우리의 고객으로 남아 있으면서 발생시키는 가치 중요하죠. 자, LTV가 높다는 것은 이 고객이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기업의 제품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객은 충성도가 당연히 높겠죠.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으니까. 자, 이런 충성도가 높은 고객은 어떻게 합니까? 관계를 당연히 꾸준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프로모션, 개인화, 다양한 기존 고객 관리 기법을 동원해서 유지해야 되겠죠. LTV가 높다는 거, 기존 고객 기반에 충분히 탄탄한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월간 활성 사용자. 한 달 앱, 웹사이트.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우리의 앱이나 웹사이트 내에서 활동한 순 유저 수를 식별하는 측정 지표가 바로 월간 활성 사용자입니다. 말 그대로 해석이 가능하죠, 여러분들. 자, 일반적으로 한 달을 기준으로 측정하고 서비스에 접속하고 상호작용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처리한다라는 거. 우리 쪽에 계속 순수하게 오래 남아있는 이 유저들을 확인하는 거, 이걸 왜 할까요? 계속적으로 우리 서비스가 효용 가치가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이 되겠죠. 인기도를 통해서 서비스의 성장 전략 도구로 활용 가능합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CR. 그렇죠? 자, SCM에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황소 채찍 효과입니다. 자, 황소 채찍 효과는 세 개의 단어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SCM은 당연히 물류와 가장 관련이 있죠. 물론 구매, 자재 다 상관이 있지만 가장 관련 있는 건 SCM은 전체적인 물류의 흐름을 관리하는 공급 사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SCM, 그 다음에 정보의 흐름, 정보와 기술의 흐름 이렇게 생각하고 맨 마지막 벤더가 가장 많이 재고가 쌓이게 된다. 이 얘기 드렸죠? 항속 재측 효과. SCM에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 제품 및 서비스의 소요 정보가 공급 사슬에서 각 단계를 거치면서 왜곡되는 현상입니다. 왜 왜곡이 되느냐? 이게 바로 병목 현상이 생기는데 정보가 충분히 공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 공급 사슬은 관리 시스템이죠. 빠르게 제품이 빨리빨리 주문이 많고 재고가 빨리 회전이 되고 제품이 빠르게 이동을 하다 보면 그거에 맞춰서 정보가 충분히 공유가 되지 못한다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기업은 마지막 사슬에 있는 기업은 재고가 점점 쌓이게 된다라는 이런 현상이 바로 황소 채찍 효과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SCM 내에서 발생하는 이 황소 채찍 효과, 그러니까 당연히 물류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핵심은 정보를 빨리빨리 주고받아야 된다. SCM이니까. 그게 바로 핵심 포인트라는 거 제가 누차 설명드렸어요. 네. 황소 채찍 효과는 빠르게 제품이 재고가 빠르게 흘러갈수록 SCM 내에서 정보의 흐름도 그만큼 빨리 돼야 되겠죠. 기술이 해서 그래야 마지막에 있는 기업들도 빠르게 정보를 취합을 하고 받아서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재고가 계속적으로 쌓여서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 이 부분입니다. 다음 중 CPC를 구하는 소식. 네, 올해도 마케팅 관련 지표 나왔네요. 자, CPC는 코스트 퍼 클릭입니다. 그러니까 클릭당 비용. 네, ROI나 뭐 이런 투자 대비 비용과 마찬가지죠. 기업의 광고 콘텐츠를 보고 몇 번 클릭해서 들어왔느냐 그 비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광고를 해서 클릭을 많이 하면 좋겠죠. 네, 그 낮으면 당연히 좋겠죠. 예, 왜냐하면 그 비용이 그만큼 들들었다는 거니까 클릭 수가 높다는 거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총 비용, 총 클릭 수. 네, CPC라는 것 자체의 의미를 알면 이 수식을 굳이 막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죠. 예, 당연히 클릭이란 말이 들어가면 되니까. 제가 몇 번 계속 말씀드렸지만 재무지표도 마찬가지고요. 마케팅 지표도 개념만 알고 있으면 어, 그 해당하는 수식은 그 개념 내에 용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활용하는 수식을 1차적으로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 고객들의 특성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 고객 분석은 6가지 또 나왔어요. 성향, 욕구, 패턴, 만족도, 행동, 세그멘트. 자, 고객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거. 자, 이번에 한번 살펴볼까요? 성향 분석. 고객이 기업의 제품 혹 서비스를 선택할 때 보이는 행동 유형, 선호도, 그리고 관심사. 이게 바로 고객 성향이고요. 자, 고객 욕구.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 선택하는 동기. 이거는 동기입니다. 네, 그 고객의 관계를 유지하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또 넓히는 방법. 패턴. 고객이 특정 구매 활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패턴.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패턴을 분석한다. 자, 만족도. 고객의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네, 이건 당연하고요. 행동. 고객이 제품 서비스를 구매할 때 보이는 특정한 행동은 어떻게? 자, 다음 문제 볼까요? 고객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마케팅 용어. 자, 고객 분석과 관련된 문제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자, 고객과 관련된 것은 총 6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죠. 자, 성향 분석이라는 것은 제품 혹은 서비스를 선택하는 보이는 행동입니다. 행동, 그 선호도, 관심사. 자, 고객 욕구를 분석한다는 것은 왜 이 제품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동기를 파악하는 거고요. 자, 패턴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구매 활동을 할 때 보이는 고객의 행동 패턴이 어떤 것이냐. 만족도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행동 데이터는 고객이 제품 서비스를 구매할 때 보이는 어떤 특정한 행동들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고객 세그멘트라는 것은 고객이 제품, 서비스 구매 시 보인 공통적인 특성과 활동으로 군집화해서 모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대별이냐, 성별, 뭐 특정한 지역별, 특성한 소득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뭐 이런 것들을 그룹화해서 보는 것들이 바로 고객 세그멘트입니다. 고객들의 특성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제품, 맞춤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고객 세그멘트죠. 다음 문제입니다. 자, 금리 변동 위험으로 금리 수준에 따라 채권 수익률과 가격이 변동하는 용어. 자, 채권은 수익률과 그 채권의 시장 위험.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위험 요인, 시장 위험뿐만 아니라 채권 관련 채권 투자와 관련된 위험 요인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 교재나 이 강의를 통해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채권
투자의 위험 요인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있습니다. 시장, 구매력, 유동성, 채무 불이행. 시장 위험은 금리 수준의 변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위험입니다. 구매력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거고요. 유동성은 채권 발행 물량. 그래서 시장이 작으면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이행은 당연히 기업의 신용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딱 포인트만 찝어서 여러분들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 변동으로 나온다. 시장 위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기업 경쟁 환경 분석을 위한 3C 분석에 해당하는 것. 이거는 이제 기업 내부 정보를 내부 정보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도구들에 대한 것 같습니다. 3C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등장하죠. 한번 살펴볼까요? 3C는 이 세 가지 C를 말합니다. 그게 기업, 컴퍼니, 고객, 커스터머, 경쟁자, 컴페티터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업 자원에 대한 강점과 약점, 이 고객의 요구가 무엇인지, 행동이 어떤지, 경쟁자는 우리를 얼마나 위협하는지,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요것들을 파악하는 게 3C다. 3C에 해당 안 되는 게 뭡니까? 네, 판매 시장이죠. 자, 수요 예측 방법 중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 자, 수요 예측을 하는 방법은 정량, 정성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한번 설명을 드린 적도 있고요. 여러분들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예측값이 나왔을 때 예측값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판단하는 지표들이 있어요.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이 평균을 기반으로 한 예측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내용은 경영 정보의 시각화 필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교재는 표시기를 해놨는데 제가 이걸 상세하게 드리려면 지금 이 수요 예측 방법에 대한 그 예측 정확도를 구하는 방식은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M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평균 기반이고요. 이건 상대적 분산 기반의 정확도를 따지는 겁니다. 네, 가장 많이 이게 R 스퀘어 값이라고 하는데요. 제곱근이니까 이 RMSE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이제 평균 절대 오차는 이제 편차를 기반으로 합니다. 네, 편차. 그다음에 이거는 평균 절대 오차. 네. 그다음에 제곱 오차는 이제 이건 분산 값을 가지고 하는 거죠. 편차, 표준 편차, 분산의 흐름 여러분들 혹시 모르실 텐데, 평균은 편차 그리고 편차 그 편차를 제곱해서 나오는 분산을 이 제곱해서 나온 값이니까 어떤 수의 제곱값일 거다 해서 루트를 쓰는 거죠. 그게 표준 편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정답은 MSE예요. MSE 평균 제곱 오차. 제곱해서 나오는 거 여기 분산값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교재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궁금하시면 체크를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도 기출에서 한번 제가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상세하게 물어보진 않지만 제가 여기 지금 표로 정리해 놓은 요 내용 있죠.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재무 지표죠. 재고 회전율에 대한 설명. 재고 회전율은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의 건전성을 파악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게 은행이나 뭐 이런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게 이 재고 회전율입니다. 재고 회전율이 빠르다는 거 뭐죠? 그만큼 상품이 빠르게 판매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 재고 회전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고 회전율이 높은 기업은 당연히 자금의 흐름이 빠르다는 거죠. 빠르게 제품이 식당도 그렇잖아요. 손님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재고와 소진이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식자재의 품질이 높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쟁력이 당연히 확보가 됐으니까 제품이 빠르게 회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재고 회전은 높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 적절하지 않은 것. 재고 회전이 낮을수록 기업은 양호한 상태가 될 수 없죠. 재고 회전율이 높아야 기업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자금 흐름이 원활하며 유동성이 당연히 높고 시장에서의 경쟁력 당연히 높고 수익성 높죠. 제품 품질 매우 높죠. 자, 답은 1번이겠습니다. 매년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는 감가상각 비용. 이번에도 재무 비율 관련돼서 나왔습니다. 매년 동일한 비용을 적용한다. 동일한 비율을 적용한다. 비율 당연히 정률이죠. 정액은 금액을 정해놓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5가지 정액법, 연수학계법,
정액과 정액률법을 같이 더한 게 연수합계법. 네. 생산량 비례법, 생산량과 사용량의 비례해서 뽑는 거. 정률, 지금 이번 거의 답이죠. 매번 일정하게 뽑는 거. 네, 이중체감은 빠르게 잔존가액 없이 빠르게 가속상각시키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문제 볼까요? 모든 결과의 80%는 20%의 원인에서 기인한다는 이론을 적용한 품질 검사 기법. 자, 요거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네, 8대2 법칙 나오면 무조건 팔레토. 네, 네, 전체 결과는 80%의 결과는 20%의 원인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 자, 이번에는 한번 전체적인 품질 검사 기법 볼까요? 체크리스트. 네, 어떤 부분을 초점을 두고 작성할지를 선택해서 꾸준하게 체크하는 거죠. 매번. 예. 우리가 이렇게 판 들고 다니면서 체크하듯이 이게 체크리스트입니다. 히스토그램은 이제 그 빈도수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높고 낮은지 일정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이제 히스토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점도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해서 규명하는 것이고, 이번 문제 정답 8대토는 8대2의 법칙을 적용해서 분석하는 방법.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경영정보 일반 파트 1 경영정보 일반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파트 2, 파트 2를 가지고 함께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